KF-21 전투기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밝혀가고 있다. 이번 비행시험에서는 스텔스 기능을 포함한 최신 항공전자 시스템과 무장 운용 능력이 중점적으로 테스트되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유럽 및 여러 국가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F-35 전투기와 비교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었지만 향후 5세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해외의 반응은 다양하다.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는 한국산 무기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몇몇 국가는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며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F-35의 높은 가격과 성능 문제로 인해 KF-21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F-35의 대체 전투기로 KF-21을 고려하는 국가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F-35 전투기 구매를 결정했지만 연이은 추락 사고로 인해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며 한국산 전투기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는 분위기다. KF-21의 성능이 입증되면서 한국 공군도 F-35 추가 도입을 재검토하고 있다. F-35의 유지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업그레이드 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공군이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KF-21은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전자전 장비 등을 장착하며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며 2030년까지 국산화율을 더욱 높여 한국의 자주 국방을 실현할 계획이다. KF-21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지속적인 성능 개량 가능성이다. 단계적으로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고 6세대 전투기로의 개량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현재까지의 시험 비행을 통해 기동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며 향후 무장 통합 및 레이더 성능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KF-21에 장착될 예정인 국산 AESA 레이더는 미국의 F-35에 탑재된 레이더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성능을 자랑하며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력의 성과다.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한국이 KF-21을 통해 자국 전투기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KF-21이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수출될 경우 미국산 전투기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F-35 추가 구매를 압박하는 한편 KF-21의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극복하고 KF-21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전투기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F-21 전투기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이 항공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시험 비행과 개발 성과를 통해 한국이 독자적인 항공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 KF-21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의 KF-21 보람에는 도대체 몇 세대냐? 한국이 양산에 들어간 KF-21 전투기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 중 하나다. 전투기는 레이더 회피 능력, 스텔스 기능, 보유 여부에 따라 5세대 또는 4세대로 구분되는데 한국 정부나 개발 주체들은 4.5세대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F-21의 동체 형상은 어느 정도 스텔스기의 면모를 갖췄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다. 기체 형상이 적 레이더 전파의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됐다는 뜻이다. 공대공 미사일 4기가 반매립식으로 설치되는 게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지 않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KF-21의 블록 1, 블록 2까지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등 최신 기종, 레이더 반사 면적, RCS 1m2,
보다는 약간 우수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 0.5m/를 갖출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2028년 이후 블록 3부터는 기체 내 무기창 삽입을 통해 미 공군의 F-22 0.0001m/2, F-35 0.001m/2 수준으로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인 4세대 전투기 F-15K의 경우 RCS가 10m 이나 된다. 해외에선 KF-21을 액면 그대로 4.5세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질적인 5세대 전투기로 간주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미국이나 중국 등 외부의 견제를 의식해 대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 이미 최첨단 항전 장비, AESA 레이더 등 스텔스 기능까지 겸비한 5세대 전투기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5개 정보 출연 연구기관 우수 연구 성과에 포함된 차세대 소재 기술이 눈에 띈다. NST는 구종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팀이 지난해 개발한 TI-3CN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를 10대 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해 포상했다. 이 소재는 실용화될 경우 KF-21을 포함한 주요 무기들의 스텔스 성능을 별도의 기술 개발 성능 개선 등이 없이 단순히 페인트 칠이나 코팅만으로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연에 없는 새로운 성질의 물질을 원자 단위로 설계해서 만든 일종의 메타 물질이다. 전기가 통하는 금속, 티타늄, 과탄소, 질소를 나노미터 두께의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가지는 2차원 평판 구조로 합성한 후 열 처리를 통해 전자파 흡수 능력이 뛰어난 데다 종이처럼 얇게, 심지어 머리카락의 50만 분의 1 두께로 얇게 가공했다. 전자파 차폐 및 흡수 소재인 TI-3CN 맥신 소재의 기능 모사도. 따라서 잉크나 페인트처럼 도포하거나 코팅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여러 번 적층의 두께 및 투과도, 표면 저항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 특히 이 필름을 55나노미터 두께로 적층하면 99% 이상 전자파 차단이 가능했다.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어떤 전자파 차단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이다. 무엇보다 전자파 흡수 능력이 뛰어나 4차 산업화와 함께 고전력 고집적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적용돼 오작동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전함, 전투기, 탱크 등 군사 장비에 적용할 경우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국은 KF-21은 물론 차세대 전차 K3나 차세대 구축함 KDDX 등의 스텔스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개발에 따라 기존 전투 자산들에도 저피탐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유사시 북한의 핵투사 등에 따른 EMP, 전자기 펄스, 공격에 대응할 고정형 전자파 방호 구조물에도 활용하는 방안도 이미 연구 중이다. 구 박사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현재 EMP 및 전자파 차폐 능력과 관련해 빠른 실용화를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당국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 드론 강국 놀이나 UAE 무인 전투기 선보여 최현호의 무기인사이드. 지난 17일 현지 시간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 2025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의 방위산업체들이 각자의 기술력을 홍보했다. 행사를 주최한 UAE는 일반적으로 세계 상위권 무기 수입국으로만 알려졌지만 오래전부터 국영 방산그룹 엣지를 출범시키는 등 방위산업을 키우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다. UAE는 최근 전시회에서 그동안 투자의 성과로 다양한 무기들을 선보였다. 올해 행사에서도 다양한 자체 개발 무기를 선보였는데 이 가운데 엣지사나 아다시가 개발한 무인 전투기 제니아가 주목받았다. 제니아는 3년에 걸쳐 개발됐으며 2023년 IDEX에서 처음 선보였다. 당시에는 시험 비행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지난해 3월 15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엣지그룹은 제니아의 자세한 사양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인공지능 AI를 탑재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무인 전투기에 적용되는 AI는
자율 및 반자율 임무를 위해 설계되며 목표 식별, 항법, 임무 수행에 사용되기에 제니아도 유사하리라 보인다. 엣지그룹은 제니아의 성능을 계속 평가하고 있으며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할 유인 무인 협업, 멈티 기능이 구현되면 수출도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UAE가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는 라팔 F4 표준 전투기는 통합 무인 항공기가 없지만 다소 에비에이션은 라팔 F5 표준의 유럽 공동개발 무인 전투기 뉴런을 통합할 계획이다. UAE 공군도 제니아의 성능이 충족될 경우 라팔 전투기의 자국산 무장을 통합하기로 한 것처럼 통합을 요구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엣지그룹이 밝힌 제니아의 제원은 최대 이륙 중량 4,000kg 이상, 날개 길이 7m, 동체 길이 11m, 그리고 유도탄, 정찰 장비, 전자전 시스템을 포함해 최대 480kg의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다. 최대 속도 마하 0.8, 시속 1000km 이상, 순항 속도 마하 0.7, 시속 856.8km, 고도 25,000피트, 7.62km로 비행할 수 있지만 엔진 공급 산하 모델은 알려지지 않았다. 레이더 반사 신호를 줄이기 위해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있어 스텔스 성능에도 신경을 썼다. 탑재할 무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시된 썬더 P-32 폭탄 외에 엣지그룹 산하의 할콘 등에서 생산하는 라쉬 계열이나 알타리크 등의 활공폭탄 등의 무기를 통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엣지그룹 최고 경영자는 앞으로 몇 년간 우주 분야와 함께 아프리카 시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제니아는 아니더라도 그동안 개발한 무인기와 무기들로 수출에 나서리라 예상된다. 3. 친러 벨라루스, 제재 와중 중경유해 한국서 반도체 부품 조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해 서방 제재를 받고 있는 벨라루스 군수기업이 중국 기업을 통해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으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벨라루스 반정부 단체 벨폴이 확보한 자료에 러시아, 벨라루스, 중국, 한국 등 기업 간 계약과 거래 기록, 금융기관 결제 기록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군산복합체의 일부인 벨라루스 반도체 장비 제조사 플라나는 2023년 12월 미국 정부로부터 블랙리스트, 제재 대상로 지정된 후에도 서구 공급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계속 조달했다. 반도체는 무인기와 크루즈 미사일 등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다. 플라나는 다수의 중국 기업을 중개업체로 활용해 제3국으로부터 각종 부품을 조달했다. 자료에는 중국 엑셀포토일렉트릭이란 회사가 지난해 9월 20일 플라나에 28,100유로 상당의 레이저 관련 제품에 관한 수출 문건을 보내며 엑셀포토일렉트릭은 한국 마이크로이미지를 대행한다고 명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이크로이미지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인 포토마스크를 생산하는 회사로 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 관련 문제는 확인할 수 없으며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해당 자료에는 중국 선전이신기계 장비가 지난해 6월 플라나와 유리 제품 175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제품은 미국 코닝이 생산한 것이란 내용도 담겼다.